네,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국사로 넘어갈게요. 국사 책 펴셔요. 그쵸? 아, 머리 아파. 그쵸? 근데 또 의외로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내용을 뭐 설화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좀 딱딱하긴 하죠. 왜냐하면 좀 더 부드럽게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긴 또 우리가 또 시간이 많이 모자르고 또 그 직접적인 시험에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주요 포인트만 찝어서 드리긴 해요. 그런데 조금씩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수업까지 부여를 했어요. 아, 부여가 나왔어. 고구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드라마가 뭘 보면 고구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친숙해요. 그런데 부여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모르기도 하고 부여가 무슨 뭐 그냥 나라였다가 그냥 없어진 나라지 뭐가 큰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여가 고구려, 백제 굉장히 그리고 심지어 가야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여하면 또 발해까지 나오죠. 왜? 부여에서 뿌리가 부여를 뿌리로 한 고구려, 백제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쵸? 이제 설명이 이제 드릴 거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는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가야. 아, 가야 뭐지? 가야에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발해까지 발해가 무슨 발해는 무조건 고구려를 저기 계승했다고 나오는데 부여하고 무슨 상관이야? 부여와 상관이 있어요.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부여의 뿌리를 계승했다. 발해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 외국에 일본에 보내는 외에 보내는 조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지금 신라만 조금 이질적으로 거의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만 신라도 여러 영향을 받았죠. 왜?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 고구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부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뿌리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들이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제 얘기가 나올 거야. 백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물론 지금 한성을 차지하던 국가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문화적인 거에서도 보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역사 유적지구 자체가 어디를 지정을 한 거예요? 백제의 수도였던 곳을 지금 익산은 수도가 될 뻔한 곳을 역사 유적지구로 묶어서 네트워크화 시켜서 유적지구로 등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를 보면 고구려가 보여. 고구려를 보면 부여가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뿔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노선을 달리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용맹스럽죠. 좋게 말하면 용맹스럽고 다른 민족들이 볼 적에는 어머 무섭고 포악스러워 이럴 수도 있어요. 약탈 많이 하는 민족에서. 왜냐하면 기후적으로 토지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농사짓기가 녹록지 않은 지역에서 도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계속 천도를 해요. 천도가 뭐야? 도읍을 옮겨요. 그쵸?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누가 이 한성 땅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누가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밀려나 쭉쭉 어디 공주, 웅진, 그때는 웅진, 사비, 그 다음에 익산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에 끼어갖고 그냥 계속 얻어맞다가 그냥 소멸해버려요. 합병당하고 흡수당하고. 발해 같은 경우도 고구려에서 유민들이 발해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다 연동해.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신라가 싫지. 왜? 거란이 싫고 신라가 싫어. 왜? 거란족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했잖아요. 신라도 미워. 근데 아무튼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신라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중간에 당이 끼면서 당나라, 굉장히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적에요,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면 삼자야. 항상 우리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3명이 끼면 2명 사이가 싸우면 또 1명하고 또 이렇게 되고, 굉장히 3명, 세 나라라는 거, 삼국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어찌 보면 처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쉽기도 한 정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올 거야. 어떤 왕이 어떤 나라를 쳤어. 백제 왕이 신라를 쳤어. 백제 왕이 고구려를 쳤어. 그러면 그 보여지지 않은 숨은 배후에서는 치지 않은 나라와 벌써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거야. 화해라는 말을 많이 봐요. 화호라는 말 많이 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는 친할 이자고 그 다음에 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딱 볼 적에 삼국이잖아요. 한 나라가 약해 보여. 그러면은 이쪽 나라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니면 동맹을 맺어서 이쪽을 치는 거야. 이쪽이 너무 세. 그러면 약한 나라끼리 또 동맹을 맺어. 항상 이 관계가 지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국제 정세. 특히 어느 나라, 중국의 정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도를 다 그리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온 PDF 파일 보고 하시면 여러 가지 지도사항을 보면 이 왕의 캐릭터 자체가, 물론 그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기도 했겠지만 일단 국제 정세, 이거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뭐예요? 공정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 관계는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거야.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캐릭터가 달라져. 그쵸? 그러니까 이 사항을 굉장히 큰 안목, 시각으로 보시면서 절 쫓아오셔야 돼요. 요거 단지,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요거야. 이렇게 외우면요,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 4세기 땐 이런 왕이 나왔어. 근데 이런 정치를 벌렸어. 그래서 경제 상황은 이렇게 됐어. 5세기 땐 이래. 6세기, 7세기, 그 다음에 뭐 8세기, 9세기로 넘어가요. 그렇잖아. 거의 900년대에 다 무너졌잖아요. 중반에. 그쵸? 통일신라가. 후삼국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려로 넘어가고 조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이게 뭐 책화가 뭐야. 이거 외워야 돼요. 사실 책화가 뭐야. 동해, 무처 뭐 이런 것도 외워야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면서 국사에 접근을 하셔야 이게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자원은 전체적인 거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물론 전체적인 거 알고 역사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런 유적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알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자경전이 뭐야. 이거 역사 알면 더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자경전 자체를 갖다가 외우면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하지만 역사에서는요,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문제가 나와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사택지적비는 누가 만든 것이다. 이러면 딱 누가 나왔어. 그쵸?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딱 예를 들어서 비석을 둬. 그러면 이게 무슨 비석이구나 모를 적에, 알 적에, 아니면 알 적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비석을 하나 딱 세워놓고 이 당시에 사회 현상으로 오른 것은, 정치 사회적 현상, 배경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큰 문제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한 걸 알되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보면 국사를 보면 그냥 딥다 무천만 외워. 동해만 외우면 맨날 옥저만 외워. 이렇게 하면요. 그 관계가 설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외우겠죠. 옥저에는 무슨 풍습이 있고 경제 상황이 있고 이랬어. 그런데 큰 테두리로 보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어. 고구려의 조공을 바쳤어. 그러니까 국제 정세로 보면 옥저 동해는 그냥 소멸하고 마른 거야. 크게 고대 국가가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좀 더 파일을 키워야 돼요. 크게 보는 걸. 그쵸? 고구려 보세요. 400페이지예요. 지난번에 부여 얘기했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초기 고구려 얘기가 나온다 하면 부여하고 비교 문제가 가장 잘 나와요. 이런 문제죠. 왜냐하면 어차피 고구려는 부여에서 온 주몽이 세운 나라잖아요. 제가 뭐 고주몽이 설화를 막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드라마도 나왔고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다 나와. 그런데 주몽 같은 경우는 부여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여의 여러 가지 풍습이나 사회제도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교 문제가 가장 잘 나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은. 그쵸?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옥저, 동해, 사만 쭉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문제 이거 공부하기 전에 뒤쪽에 나온 각 나라별로 전체적인 개괄 사항을 넣어 놓은 게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런 나라였구나 머릿속에 넣고 세세한 사항을 놓으셔야 돼요. 고구려 한번 보세요. 압록강 중류 지역의 졸본 지역이에요. 벌써 졸본 딱 하면 압록강. 이쪽 보면 땅이 척박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쪽 보면 정치 한번 보세요. 기원전 37년에 건국했어요. 이 주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주몽, 주몽? 이 사람 왜 주몽이지? 주몽 자체가 활 잘 쏘는 사람이에요. 고 씨는 나중에 붙인 이름이야. 성이야. 그러니까 고주몽 같은 사람은 원래 해모수와 그 다음에 하백이라는 사람의 귀족이죠. 그 사람의 딸, 그 유화부인, 유화하고 같이 이제 그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주몽을 낳았어. 그런 다음에 동부여의 금화왕한테 발견이 돼서 동부여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알을 낳았단 말이야. 이 알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왕들은요, 거의 알에서 나오셨어요. 그게 하나의 기본 사항이야. 란이죠, 란. 그쵸? 그러니까 왜 하필 왜 사람인데 왜 알에서 나와? 이건 뭐냐면 부여의 저번 시간에 얘기한 동명왕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왕도 아직 중국에 그 동상으로까지 남아 있어요. 보면 동명성왕 그러면 주몽은 동명성왕이란 말이야. 동명왕의 설화를 신화를 차용했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알에서 난 사람들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 뭔가 달라. 그쵸? 그래서 주몽도 알에서 났는데 그것이 이제 금화왕, 동부여의 금화왕이 보면 이제 드라마상으로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동부여의 금화왕과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 북부여의 해모수가 친구인 걸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저기하고 해모수 자체가 굉장히 천재급의 그 하늘의 신급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보면 금화왕 같은 경우는 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갖다 버리라고 했어. 그런데 길거리에 버려도 막 새가 와서 품어주고 그래서 알에서 깨어났어, 주몽이.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상스러우니까 막 예뻐하고 하는데 그들의 또 금화왕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화왕의 아들들, 그분들이 다 부여의 또 왕자들이 왕이 되고 하거든요. 그 왕자들이. 그래갖고 뭐 대소왕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질투를 하는 거야, 시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주몽은 원래는 좀 각성을 좀 늦게 하기도 하고 또 필연적으로 좀 죽어 지내야 됐어. 왜냐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서 가다가 어느 강가에 이르르니 어떻게 해요? 강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뭐 자라고 물고기가 나타나서 강에 길을 만들어줘서 건넜다 뭐 이런 그것도 동명왕의 설화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다 지금 그 중국 쪽에 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다 거의 그런 데서 났고 그런 자라 강을 건너는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들 많이 계시거든요. 중국 분들이. 그거 보면 알에서 난 사람들 뭔가 달라. 이제 앞으로 알에서 날 분들이 많아요. 누구? 저기 신라 박혁거세 이분도 알에서 나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야의 김수로왕 다 알에서 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좀 더 다른 분들이야. 굉장히 상서롭고 신비롭고 이런 분들이란 거죠. 보시면 그래서 피해 가다가 압록강 지류의 동가강 유역의 졸본성으로 하죠. 졸본성 보면요. 막 그 꼭대기에 있어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해 간 거니까 꼭대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성으로. 그래서 졸본 산악지역에서 하다 안 되니까 국내성 통구로 넘어요. 여기 통구, 그 다음에 천도에서 평야지대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이제 고구려는 이 질곡의 세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될 거예요. 부여도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사만도요 다 통합돼서 나라가 돼요. 근데 고구려는 끝까지 고구려란 이름을 갖고 가. 얼마나 사람들이 용맹스러웠겠냐고요. 민족이. 그쵸? 그러셔서 이 민족은 정말 달라. 한번 보세요. 왜 다른지. 3번 오부족 연맹체요. 이거 어디서 오부족 연맹체 있었는데 부여로 보세요. 부여도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꾸 연맹체가 나와 얘기가.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뜻에서 요거는 설명드려요. 부족 연맹체래. 그러면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하는 거잖아. 연은 뭐예요? 연결하다. 맹은 맹세하다 이런 뜻이잖아. 세력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일단 뭐든지 연맹체가 나오거나 이러면요. 연맹 국가 나오면요. 이거는 왕권이 미약하다는 뜻이에요. 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족들이 결정해. 부족의 누구? 짱들이. 그쵸? 부족 장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왕과 대가들이 지배하는 거야. 사실 왕은 허수아비인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가들이 여기 꼭 체크해주세요. 대가들이 지배하는 거 보면 이분들 다 족장이에요. 특히 고구려는요. 이 대가들 중에서도 상가 고추가예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대가들이 고추가 이런 분들이 여기 앞으로 나올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직접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미약한 거지. 족장 체계야. 요거 체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회의가 나온 거예요. 제가회의가 뭐예요? 이 오부족 촌장들 있죠. 장들, 족장들. 이런 짱들, 귀족들이 회의체예요. 이 사람들이 국사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전락시킨다. 요거 꼭 체크해주세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이거예요.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이분들이 국사를 총괄하면서 제가회의에서 여기서 협의를 보는 거예요. 이거 결정 짓는 거야. 그럼 왕은 계시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직 왕권이 미약해. 연맹의 그게 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면요. 연맹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국가지. 그렇게 되면 국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 왕이 그냥 다 쥐고 중앙 집권을 하는 것이 백성들한테 행복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해.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문제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부족장들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나오죠. 고구려의 관리들 이름 사자, 조위, 선인이에요. 그럼 부여에도 관리들이 있었는데 구에도 저기 있죠. 사자, 대사자 있잖아요. 이것이 비슷해. 그러니까 고구려에도 부여의 제도들, 이름들, 관리 이름들을 차용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족의 연맹, 오부족 연맹체의 힘이 세.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회의라는 이 회의, 이건 거의 고구려 끝까지 가요. 이 제가회의는 귀족 회의체예요. 그렇죠? 꼭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고구려란 곳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한나라의 군현을 공략하면서 요동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한 군현과의 이런 말 많이 써요. 한 군현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유지된 나라가 고구려예요. 요거 체크. 그러니까 한 군현? 한 군현 기억 안 나? 이거 뭐였지? 한 군현은요. 기억해 보세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무제가 4곳에
한 사군을 설치했어요. 그것이 한 군현이에요. 낙랑, 진번, 임둔, 현도. 그쵸?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나라예요. 가장 위쪽에, 우리나라로 볼 적에 가장 위쪽에 위치하면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중국과 겨루고 받아들이고 문물을 그러면서 성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그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밑에 있던 백제와 신라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온통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한번 휩쓸고 들어가면. 그쵸? 이분들, 한군형 공략했고, 그 다음에 요동 진출했어. 요동은요, 요하강의 동쪽이에요. 요서는 요하강의 서쪽이란 말이에요. 요서, 요동 얘기 자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옥조 정복하여서 곡물도 받아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옥조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그 옥조 사람이었으면 맨날 불안했을 것 같아. 고구려에서 언제 들어와갖고 뭐 내놓으라고 그럴지 모를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옥조도 계속 쥐어박힌 거야. 어쩔 때는 심하게 쥐어박히고 어쩔 때는 살살 쥐어박히고 그러다가 계속 문매를 맞다가 그냥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쵸? 체크.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릴사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릴사위제.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무슨 개념? 민면의리제. 그쵸? 그러면 대릴사이제 하면 누가 나와야 돼? 어느 나라? 고구려가 나와야 돼. 서옥제라고 해서 서옥제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미리 말로 정원을 한 뒤 혼인을 하면 신랑이 신부집 뒤에 조그만 서옥,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뭐 이런 대릴사회. 지금도 대릴사회라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특히나 노동력이 중요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인이 그 남자 집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가는 집에서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평생 살기 전에 혼인하면 신랑이 신부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노동력 중시 사상에서 온 제도예요, 사실은. 뭐 완전 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겠지만 풍습이 그랬단 말이야. 일반 관습이. 그쵸? 요거 체크. 그래서 항상 헷갈리게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릴사이제는 옥저의 풍습으로 어쩌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보면 대릴사이제는 고구려였어. 고구려가 이런 노동력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었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일책 12법. 일책 12법 어디서 들었는데 부여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쵸? 다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전복 얘기 나요. 전복은 뭐예요? 전복 아니고 전복이에요. 점은 뭐야? 점을 봄으로써 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시를 실마리로 삼아서 점을 본 후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아맞히고 판단하는 점술이에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우제전복이라고 그래서 소말발굽 있죠. 그러니까 소발굽, 말발굽. 그러니까 말발굽의 그 모양을 보고 미래를 점치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면 우제전복 한번 보자. 말발굽 보고 봤다. 이런 것들. 발굽. 그래서 지금 거의 막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부여하고 고구려에서 나오고 있어. 그러면 저라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놓겠죠. 밑에 체크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전복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제는 약탈 경제야. 그 예전에 세웠던 졸본성부터 따지면요. 고구려는요. 척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성으로 옮긴 거예요. 평야 지역으로.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이민족의 공격, 무슨 부여의 공격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일단은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처음부터 거의 고구려는 뭐예요? 약탈 경제였어요. 그래서 부경이라는 집집마다 약탈해온 물자들을 창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곡식, 창거리 등을 저장하는 그 창고가 부경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성격들이 세시겠죠. 강하신 분들. 그렇죠? 그러셔서 아, 이분들은 조금 다른 민족들과는 좀 다를 거구나 생각을 해두세요. 특산물은 맥궁이 있어요. 맥궁은 뭐예요? 활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서는 제가 안 넣었는데 고구려에서는 박곡식이 밭에서 나온 곡식들, 요것들 적어 놓으시면 좋죠. 이것들이 그 경제의 특산물이에요. 아, 특산물은 이랬어. 그럼 부여를 한번 봐야지. 부여의 특산물? 부여는 목축을 잘했단 말이에요. 농경. 그래서 말, 주억, 모피.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수렵을 많이 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약탈을 거의 많이 했어요. 그쵸? 뭐 꼭 그렇다는 건 의미는 아니지만 주로 그런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삼국지 위서 동리전에서 나온 고구려의 얘기예요. 뭐냐면 고구려 한번 들어보시면 완전히 부여하고 비교가 되실 거예요.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조금 열악하죠. 그리고 좋은 밭이 없어 일궈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백성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반면에 같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부여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보면 부여는 구릉이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에서도 가장 넓고 평탄한 곳, 사람들의 체격이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스럽다. 그리고 근엄하고 후덕하며 노략질을 하지 않았다고 나요. 부여 사람의 특질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나온 조금 전에 제가 동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민족들을 동이라고 많이 불러요. 사실 우리나라 쪽의 시각으로 보면 오랑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는 동이 지역에서도 가장 넓고 평탄한 곳에 사는데 이 부여 사람들이 성품이 좋더라. 그리고 노략질로 먹고 살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같은 책에서도 뭐예요? 고구려와 부여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나쁘고 좋음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크.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점 부여족의 한갈래고 오부적 연맹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책 12법 있었어요. 그리고 가가 뭐지? 성이잖아요. 마가, 구가, 저가 다 가축 이름 딴 거. 그리고 요것은 가가 있죠. 그 다음에 사자 등의 호칭을 사용했어요. 호칭이 있고요. 관직이 있다는 건요. 어느 정도의 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 연맹체라고 하더라도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술에 유행했고 그 다음에 제천 행사를 시행했어요.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문화 쪽에서 보면 고구려에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달 이거 지금으로 보면 축제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많이 하잖아요. 지역 축제. 10월에 열리는데 추수감사제고 그 다음에 무예와 말을 타고 사냥하길 즐겨. 그러니까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 그분은 하늘의 신이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뭐예요? 땅의 신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서 추수감사도 하고 기복도 있는 거죠. 다음에는 많이 농사를 잘 짓게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농사가 아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복, 여러 가지 기원들, 그 다음에 감사들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동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여하고 고구려하고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 흡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부여에서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부여의 뿌리, 그러니까 부여가 고구려의 뿌리기도 하지만 풍습, 문화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 부여의 영향이요,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돌, 여러 가지 장식들, 무덤 양식들,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다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들이 다루진 않지만 그 근원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거의 다 부여에 가 있어요. 그쵸? 요것 꼭 체크해 주세요. 옥저는 함흥평야와 뭐 그다음에 러시아 뭐 연해주 쪽 블라디보스톡 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세요.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이 연해주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이쪽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블라디보스톡 쪽. 그래서 옥저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옥저는 56년, 기원후 서기 56년에 고구려의 동옥저가 통합되면서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옥저와 동해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고구려의 영향 하에 있었어. 맨날 얻어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화책으로 뭐 조공도 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시달렸던 나라가 옥저 동해예요. 그러니까 옥저가 더 위에 있고 동해가 동해안 쪽에 있는 거죠. 그죠? 함흥 쪽에서 동해로 내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은 뭐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보면서 나중에 문화유산 할 적에 이 파일 보면서 제가 이 파일 PDF 파일 펴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옥저 지금 순서대로 부여 있고 고구려 있고 옥저 있고 동해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옥저 한번 보세요. 정치는 군장 국가예요. 읍군 삼로가 부족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족장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름이 있어서 군장들이 있어. 군장은 아까 어디서 나왔는데 누구예요? 단군 왕검도요 군장이셨잖아요. 군장이면서 제사장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옥저 같은 경우도 고구려가 위에 딱 맞고 있어 갖고요. 문물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고 고구려의 압박과 수탈로 통합된 정치 체제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라가 발전하려면요. 문화가 자꾸 흡수가 돼야 돼요. 문화가 자꾸 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단은 문화가 접해야 돼. 접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옥저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딱 있고 하니까 중국 문물과 섞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어.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그렇게 발악을 많이 한 거예요. 발악이라고 하기보단 진짜 발버둥을 친 거죠. 신라 같은 경우. 왜냐면 신라도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발전한 세워진 나라긴 하지만 너무 끝에 밑쪽에 있으니까 다 막고 있어. 그러면은 외가 있잖아요. 일본 외하고 통교하면 되죠. 외는요 발전이 굉장히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한테는 오히려 문화를 전수해줬지 뭘 받을 건 많지 않았어요. 외가 예전에 이제 뭐 문화가 전래되기 전에 보면요 그릇들도 보면요 굉장히 조악해요. 와 저런 그릇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문화 수준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고립이 돼 있으니까 자꾸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이제 한강유역이 평야지대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탐이 나기도 했지만 일단은 문물을 수입을 해야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을 해야 자꾸 발전이 있는데 딱딱 갈아먹고 있어. 백제 있고 고구려 있고. 백제 쪽으로는 왜 백제를 자꾸 침입을 했냐면 물을 타고 황해를 타고 서해를 통해서 어떻게 가요? 중국하고 교류하고 싶어. 근데 백제가 있어서 안 돼. 고구려는 위쪽으로 갈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 문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옥저가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물론 고구려가 너무 무섭고 세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못 찾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옥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조들이 있었어요. 민면을 이제 혼인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릴 때 남자 집에 가서 살다가 성장하면 귀가해서 남자가 일정한 예물을 치르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온 대릴사회제의 조금 반대 개념이죠. 일단 민며느리는 어릴 때 들어가. 거기서 일을 좀 해.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좀 크면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하면이 나와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전설의 고향인가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민며느리로 삼아서 키운 거야.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이 어린 소녀가 키가 안 커.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크면
데려간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딸린 에피소드로 드라마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이 성장이란 것 자체가 키가 그때는 키밖에 없잖아. 키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니까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민며느리제 이것도 노동력이니까 뭐야 결국은 크면 다시 예물을 치우고 또 데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혼인도 매매혼이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이미 이 민며느리 어릴 적에 들어온 소녀는 이미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옥조에서는 가족 공동묘가 있었어요. 공동무덤. 이게 뭐냐면 이거를 가족 공동무덤은요 골장제라고 해요. 일단 가묘를 해. 가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유골이 나오잖아요. 그 유골을 다 수집을 해갖고 다 취합을 해서 목각분에 넣어 놓는 거야. 그래갖고 공동무덤에 안치를 하는 거죠. 그게 골장제예요. 그래서 가매장했다가 유골을 모아 공동무덤인 목각에 안치해서 이게 그런 매장법이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한꺼번에 매장하는 거야. 뭐를? 유골을. 그쵸? 아무튼 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런 하나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경외와 숭배가 있었고 아무래도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풍습들이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더 심했겠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의료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체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무슨 그냥 예전부터 전래되어 내려온 여러 가지 매장법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전래되어 오면서 서서히 발전하고 이제 막 전파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는 어때요? 다음 페이지 401페이지 보세요. 경제는 농경어로 해서 왜냐하면 함흥 쪽이니까 바다 쪽하고 좀 가까워.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쪽. 그러니까 해산물 풍부하고 옥토가 비옥해. 그런데 옥토 비옥하고 아주 좀 생활 자체는 옥조가 괜찮죠. 왜냐하면 해산물도 있고 먹을거리들이 있잖아. 농경도 있고. 그런데 고구려가 너무 강한 분들이 계셔갖고 계속 공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구려에 공납을 했다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문화는 제천 행사가 없어. 유일하게 제천 행사, 동맹이나 영고 이런 제천 행사가 없는 나라가 옥저였어. 적어두세요. 이 문제도 가끔 나와. 이걸 굉장히 헷갈리게 제천 행사가 없는 연맹국가 예전 국가는 고대 국가도 아니죠. 이런 종기 국가들은 동해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동해는 앞으로 보면요 무천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동해는 함경도 일부와 강원도 북부까지 있어요. 강원도 지금 강원도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이제 앞으로 자원 때 공부하겠지만 자연자원 중에서도요 겨울에 명태를 말려 황태되고 뭐 이런 거. 강원도 쪽 보면 해산물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동해도 캐릭터가 좀 비슷해. 옥저랑. 함경도 일부와 강원도 북부라서 어때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요. 농경, 어로, 해산물 풍부하고 토지 비옥하고 여긴 특히 방직 기술이 발달했어. 그래서 명주, 삼배들, 그 다음에 단궁, 짧은 활. 과하마는 뭐예요? 키 작은 말이야. 근데 왜 과하마야? 과하마는요. 과일나무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어피 뭐예요? 아무래도 해안 지방에 있으니까 가죽 표범에 그 바다 표범에 가죽들이 있어요. 그게 반어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옥조하고 좀 비슷해. 농경 어로인데 해산물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방직 기술도 발달했어. 요거 꼭 체크해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책화가 있어서. 그래서 책화라는 말이 나오면 동해가 딱 나와야 돼요. 책화. 그쵸? 그런데 책화? 들은 적 책화 뭐예요? 앞에 나온 건요. 일책 12법이지 책화가 아니에요. 책화 한번 보세요. 부족의 경계야. 그래서 생활권 침해 시 소, 말, 노비로 변상해서. 그러니까 부족끼리 딱 경계를 져놓고 이게 어떤 경계냐면 오른쪽에 조계원 나오죠. 조계원은 뭐야? 음락과 산, 물을 경계로 해서 부족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완전히 결혼도 여인을 데려올 적에 다른 부족에서 데려오는 거야. 남자도. 그게 조계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책하라고 해서 아까 나온 뭐래요? 부족의 경계로
해놓는 거야. 그래서 부족끼리 내가 어떻게 하다가 부족 경계를 넘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말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획 정리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라끼리 책화가 있어야 구획을 정리를 하지.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센 사람이 가서 정복하면 끝이야. 지금처럼 무슨 뭐 경계선을 넘고 뭐 딱 지금 각 나라마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동해에서는 그걸 지켰어. 부족끼리. 그쵸? 요거 꼭 체크. 그리고 문화적으로 무천이라는 10월에 행사를 열었어. 그쵸? 그러면은 옥조는 제천 행사가 없었죠. 그쵸?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사만이 나와요. 사만 같은 경우는요, 낭낭대방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왜? 낭낭대방? 한사군. 그쵸? 낭낭대방은요, 우리나라 역사에 자꾸 나와요.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왜냐면 이 지역은 예전에 고조선의 지역이었잖아요. 고조선 지역이었는데 그러다가 일부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나는 여기 안 살겠어 하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유이민이 됐어요. 이민족이 흘러다니는 유랑민족이 됐지만 그래서 정착했어. 신라 같은데 아니면 그렇지만 낭낭대방에 그냥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여러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나라 사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에요. 문화가 굉장히 수려하기도 하고 이쪽을 통해서 밑쪽으로 어떻게 여기 사만 쪽하고 굉장히 많은 물자, 인적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여기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가 발전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완전히 멜팅팟이에요. 멜팅팟은 뭐야? 용광로야. 막 여러 민족이 들끓고 문화, 자원, 뭐 돈, 뭐 여러 가지 막 들끓고 있었던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쪽하고 사만의 어느 지역들, 사만 지역은 사만은 어디야?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지역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출을 많이 했어. 특히 사만 쪽, 변안, 철, 그쵸? 쌀,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지금 국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기술은 있는데 철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만 지역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면 자신들이 갖지 못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돼?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체계, 경제사회, 문화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만은 한강 이남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정치에서 한강 이남에 진나라가 있었어. 이 진나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나라와 교류를 하다가 한무제가 진나라와의 교류를 막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누구? 고조선. 그쵸? 위만조선을 멸망시켰어. 여기 보면 그때 위만조선 고조선 유이민이 내려왔어. 그래서 한강 이남의 진과 고조선의 유이민이 융합이 된 것이 사만이에요. 사만 보면 특히 마한 쪽에 무슨 예전에 또 더 올라가면 위만조선이 있기 전에 고조선,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 있죠. 준왕이 위만조선한테 축출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민들을 이끌고 마한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완전히 정확하게 기록된 건 없죠. 그렇게 보면 밑에 사만 쪽으로 많은 유민들이 위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은 거야. 고조선에서도 내려오고 뭐 부여계에서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마한, 진안, 변안의 연맹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연맹체 얘기 또 나왔어요. 완전히 고대 국가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마한에서도 국이 있어.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 거죠. 마한, 변안, 진안 쪽이에요. 그러면
2번 보세요. 만의 목지국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돼서 뭐예요? 그러니까 만이란 곳이 있어. 만이란 곳인데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 여기에서는 신지견지, 읍차불에.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만에는 이런 신지견지는 대족장이야. 그리고 읍차불에는 소족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수지 관리했다는 거야. 이 얘기 제가 매번 했어요. 저수지 관리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방의 그 지역의 지배권을 행사하던 사람이에요. 군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밑에 보세요. 만 나오죠. 4번에.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천안, 익산, 나주 지역 중심의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몇 개, 54개의 여러 짜잘짜잘한 소국들. 그래갖고 뭐 소국가들이요, 뭐 1만 호가 있다, 몇만 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54개의 소국들이 모인 곳이 만이야. 그 중에 가장 힘이 셌던 곳이 목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지국의 지배자가 전체적인 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지국? 사실은 목지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제 교재에는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의 목지국을 근데 그러면 백제는 어디 갔어? 만의 목지국을 통합해서 품에 안은 것이 백제국이 되는 거죠. 백제국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백제국인 거예요. 백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충청, 경기, 전라 쪽에 고르게 분포돼요. 만이 54개 소국이니까 얼마나 좀 넓었겠어요. 그래서 총 10여 만호 중에서 천안의 목지국이 250년에 백제에게 병합을 당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 54개의 소국들이요, 하루아침에 니네 다 내 밑으로 서,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야. 병합해 가고. 마지막에 목지국을 다 점령함으로써, 통합함으로써 백제국이 비로소 백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이란 말을 안 쓰게 되고 이제 백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목지국이 이러이러한 걸로 발전했어. 3번 보세요. 목지국은 충남 지금 직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천안인데 백제국으로 돼서 만 지역을 통합했어요. 그리고 가야국은 구야국의 낙동강 지역으로서 예전에는 구야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야 쪽. 그리고 사로국은 낙동강 동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낙동강 지역에 있는 곳이 가야고 낙동강의 동쪽에 있는 곳이 사로국이었단 말이에요. 사로국? 이것이 나중에 신라로 발전해요. 이 신라라는 명칭을 쓴 왕이 지증왕이에요. 이분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통합해 가면서 비로소 신라, 가야, 그 다음에 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럼 5번의 변환 보세요. 변환은 기원 전후부터 4세기까지 됐어요. 보면 낙동강 유역에 12개의 소국. 그러면 마흔은 아까 목지국 그 마흔 쪽은 거기는 54개 소국. 여기 변화는 12개 소국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변화는요, 김해, 마산 쪽이에요. 그쵸? 그럼 어느 지역인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변환, 경남. 그쵸? 그래서 김해의 구야국이 그러니까 김해의 구야국이 육가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야는요, 국가는 아니에요. 육가야의 연맹체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가야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할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발전하고 싶죠. 그런데 발전이 못하게 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가야가 있구나. 지금 단계에서는 육가야가 있었구나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화는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12개 소국 중에 경주의 사로국이
신라가 되는 거예요. 아, 김해의 구야국이 육가야가 된 것처럼 경주의 사로국이 신라가 됐다. 그러면 신라 지역은 어디란 말이야? 신라는요, 대구, 그 다음에 경주 쪽이에요. 경북 쪽이죠. 그쵸? 그러니까, 마한, 진안, 변안이야. 그러면 마한 쪽이야. 제가 지도는 뭐, 그린데, 마한 쪽이죠. 그리고 변안이 중간에 있어. 그 다음에 진안이야. 그러면 중간에 끼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라도 고구려가 밑으로 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그러면서 가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페이지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까지 얘기했어요. 사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있었어. 그런 다음에 저를 쫓아오시면 돼요. 잠깐 쉬고 할게요.